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긴급 회의를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사건과 관련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이러면서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을 한다면 서부지법 난입사건처럼 그러한 일을 한다면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존립할 수 없지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 말 그대로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 난입 사태에서 생각해야 할 것도 있다. 법원 자체도. 난입 사태는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뭐 법치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다 동의한다. 100% 동의다. 절대 안 된다 이게야. 그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을 하는 그런 소위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건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는 이 대법관들의 그 생각은 맞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지 않나 하는 이것을 조선일보가 찝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이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보십시오. 징역 2년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말이죠. 확정 판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5년이나 걸렸습니다. 5년이나. 국회의원도 다 하고 말이죠.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했는데도 법정 구속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망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 처음부터 탄핵시키자. 무슨 원한이 있는지 자기 잘못한 것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만 막 집으면서 이재명과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대통령을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쪽을 내놨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뻐젓이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확정 판결 나서 갔지만 하나는 지금 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쪽을 내놓고 지금 우리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X 같은 자들 때문에 2년 반 취임한 이후부터 탄핵시킨다고 하더니 기어코 탄핵을 시켰지만 이들이 한 소행머리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듯이 모두 짓밟았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짓밟았습니다. 가장 덜 짓밟힌 쪽이 사법부입니다. 그거는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막았기 때문에 약간 덜 침해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이 행정부, 이 집행권, 국가 운영권을 쥔 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초토화시피 하더니 결국은 이 무리, 이 떼들에 의해서 지금 영어의 몸, 즉 공수처라는 그 꼭두각시 오동훈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확신컨대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느냐 아니면 자유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느냐 자유야
우리 자유와 죽음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가 하루도 없어도 못 삽니다.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이렇게 만들 사람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가정하면 그걸 상상 못하면 그거는 속된 말로 뻥구라입니다. 뻥구라. 예. 그걸 상상을 못한다면 2030이 왜 지금 똑똑한 줄 아십니까? 2030은요. 굉장히 공정에 대한 가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해석을 합니다. 왜 2030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갖다 폭풍 상승시키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그 마음속에는 우리는 자유를 먹고 살았는데 이재명이 하는 꼬락선 일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집권하면은 이거는 하는 행동들이 국가를 완전히 잡아먹고 있고 대통령을 잡아먹고 있고 국민을 잡아먹고 있다. 자유를 더 억압한다.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전용기가 얘기한다. 카톡까지 감시하겠다고 할 정도면 이거는 지금 집권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정도면 집권하면 이거는 공산화입니다.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이것을 2030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돌아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혁명을 자유혁명,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이들 무리들로부터 혁명을 해야 될 사람들은 2030 세대하고 60, 70, 80 세대입니다. 이 두 세대가 합치면 4050은 아닙니다. 4050은 아닙니다. 이들의 같은 세대입니다. 같이 이들은 교육이 특별한 교육을 아마 받은 모양인지 이 세대는 슬로우 모션입니다. 그러나 2030은 재빠릅니다. 공정과 상식의 세대,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세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법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조국 한번 보면은 징역 2년 확정 판결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리는데 1심만 3년 2개월, 2심 실형 선고해 놓고도 국회의원 되게끔 놔뒀어요. 네. 법정 구속도 안 했습니다. 실형시켜 놓고 구속도 안 했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특권 계급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법원이. 이건 잘못한 거 아니. 이건 법원이 대단히 잘못한 거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다.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원 스스로가 아니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해랩이라도 징역 2년 확정 판결까지 무려 5년이 걸리고 1심 3년 2개월 걸리고 2심에서 실형 선고했는데도 법정 구속도 안 하고 국회의원 딱 될 길을 열어주고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국민들은 바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2030은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한번 보십시오. 서울 지금 서부지법에서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의원 임기 4년 다 채우고 난 뒤입니다. 이게 사법부가 지금까지 했던 양태 중에 일부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사법부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다행히 자성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고 나오는 이런 윤미향. 법원이 불의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한번 보십시오. 그걸로 기소된 황운하가 문재인 때 얼마나 전횡을 일삼았습니까? 황운하하고, 야, 몇 사람들 그 12년가 뭔가 있었죠. 네.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울산경찰청장 그리고 국회의원 된 황운하. 이야, 이들 철험해죠. 대단합니다. 3년 10개월 만에 1심 징역 선고가 나왔습니다. 우리법 출신 판사가요, 무려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꽉 틀어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법이 누구 법입니까? 그의 법입니까? 그 X의 법입니까? 그 뭐의 법입니까? 이 우리법이 뭡니까 이게? 우리법 출신 판사가 뭡니까? 이번에도 서부지법에서 이 사건이 난 이유가 우리법 판사들 때문에 이런 난입사건이 났습니다. 난입사건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이고 대한민국의 적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도 반성을 하라. 이것이 조선일보의 오늘 사설치고 아주 멋들어진 객관적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말을 해봅니다. 우리법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 동안에 황운하를 갖다가 본안 심리를 진행 안 하고 딱 잡고 있었습니다. 황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조국의 국회의원이 또 됐습니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판사들이 머릿속으로 정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는 바로 이 지점. 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 아니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다 이거야.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이나 본안 심리도 진행 안 해가지고 이래 늦었는데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황운하를 봐주는 정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요, 한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 법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판결,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판사는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정치 판사에게 엄중주의 처분만 내렸지, 지금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입니다. 이재명이가 하는 재판 지연 작전을 법원이 거의 다 받아준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그거와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할 수 없었다고 1심,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권순일이 김명수 한 그 소행머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있고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는 이런 굉장히 나쁜 사악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때문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더 나쁘죠. 왜냐하면 공중파를 타고 국민들에게 선동선전이 되니까 가짜가 허위사실이 선전이 돼 버리니까 진실인 양 왜곡되고 선동선전되는,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도 가장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TV 토론에서 거짓말한 거는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주심이 권순일이라는 자입니다. 예. 권순일이 대장동 등등 50억 클럽 아시죠? 아직도 재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문제입니다. 네. 김명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한 소행머리 한번 생각하세요. 거짓말하고 가혹하게 이 임성근 판사를 다뤘던 그 김명수가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녹취가 나중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국회에도 거짓말하고 공문서에도 거짓말하고 임성근 판사에도 거짓말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뭐 등등 이 거짓말하고 이 공문서를 국회에 보냈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 안 했다 하다가 이게 급기야 드러났죠. 녹취로. 임성근 판사가 녹취를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도 속구 화가 나니까 바로 깐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침착하고 인성도 훌륭하고 한 분인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탄핵판에다 집어 던지려고 농락한 이 김명수는 지금 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형을 왜 안 받습니까? 재판이 진행도 안 됩니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훌륭한 대법원장은 그대로 몇십 개, 몇백 개 그냥 혐의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막 이런 짓 하더니 결국 다 무혐의해야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마의 짓을, 몰입의 짓을 한 이 김명수는 왜 지금 재판을 안 받습니까? 멀쩡한 양승태 대법원장, 전임 대법원장을 휘몰아쳐가지고 모략하고 모함하고 해가지고 광풍에 휩쓸려 보낸,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얼마나 데미지를 받았습니까? 완전히 데미지를 가슴에 안고 충격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가해자 대법원장 김명수 왜 가만 놔두는 겁니까? 이게 대법원이라는 게 이번에 이 대법원이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이가 살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 이젠 많은 국민들이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한다. 법이란 건 말짱황이다. 이번에 대통령 영장을 친 그 이순영 판사, 그 우리법연구회, 그 당시 그 법원장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연구관, 재판관, 헌법재판관, 그리고 거기에 헌법재판으로 추천된, 민주당으로 추천된 마은혁, 그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그 인민노련 인천에서 그자들을 갖다가 마르크스주의를 갖다 주입시키고 공부시킨, 교육시킨 그야말로 새빨간 자였지 않습니까? 그자가 나중에 개과천선을 했는지 전향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임관됐습니다. 판사로 임관됐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안 되리라고 믿지만, 절대적 거부가 되리라고 믿지만, 이런 자를 추천하는 이 정계선과 이런 우리법들을 둘이나 딱 추천하는 이 민주당의 그 꼬락서니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당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불만과 분노가 말은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다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건이, 이런 분노가 이번 난입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조선일보 사설자는 끝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젠 많은 국민은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불만과 그 분노가 이번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마무리하는 사설에서 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그 난입사건, 불행한 난입사건, 있어서는 안 될 난입사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사법부가 절대로 그렇게 침해당해서는 법치주의가 성숙될 수 없다. 법치주의는 파괴된다. 절대로 사법부는 성력으로 남겨야 된다. 그 원칙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태까지 그걸 잘 지켰습니다. 예. 대통령이 가짜 영장에 의해서 입법을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110조, 116조, 111조 거기에 군사기밀지역에는 들어갈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는 것. 이걸 갖다가 거기다가 이게 법인데 거기다가 입법을 했어. 딱 거기다 예외로 한다. 110조와 111조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판사 이순영이라는 우리법 판사가 빵 하고 영장을 발부해서 영장 칠 권한도 없고 수사할 권한도 없는 공수처의 오동훈이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통령이 항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변호인들, 훌륭한 기라성 같은 변호인들이 항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입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 보십시오. 뭐가 잘못했습니까? 계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계엄은 대통령 권한으로 한 것이고 그런 부드럽게 한 계엄이 어딨냐고. 계엄 매뉴얼을 정말 X도 모르는 자들이 계엄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대통령 되려고. 당신들은 계엄보다 더한 짓을 지금 2년 반 동안 폐륜을 한 것이 바로 이재명당이 이재명. 이런 자들을 견제하고 철퇴를 내려야 되는 것이 사법부 아니냐 이거야. 근데 이재명을 살려준 데가 사법부다 이거야. 권순위가 살려주고 김동연이가 살려주고 유창훈이가 살려주고 이게 무슨 사법부고. 그리고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하고 자격도 없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오동훈이란 자가 이재명에 충성을 한 나머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법치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 법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가짜 영장 소위 입법을 판사가 해가지고 거기다 예외한다. 예외. 윤석열에게는 예외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체포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공수처가 과천인데 아니 중앙지법이 관할인데 돌아서 우리법 정계선 법원장 우리법 거기에 마은혁 부장 높은 부장 우리법 이순영 우리법 오동훈 우리법이 뭐 거기서 디스코를 쳤나? 대한민국에서 디스코를 쳤냐고. 대한민국이 디스코장이냐고. 붉은 무리들의 디스코장이 아니잖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말 반석 같은 이 내 나라가 왜 이 우리 훌륭한 대통령을 그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위법한 일로 해가지고 저렇게 가느냐고. 그리고 적부심 하는 그 판사 차은경이라든가요. 15자가 그게 뭐예요? 15자가 그게 뭐냐고. 우려된다? 아니 대통령이 도피 우려가 있어요? 이게 전부 바로 사법부에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이거 아닌가. 법원도 지금 이 조선일보는요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국민은 재판이 진실을 가린 것이 아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고 있다. 그 불만과 그 분노가 이번에 난입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한 이 사설자는요 상당히 정말 시의적절한 용기 있는 사설이라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루빨리 복귀시켜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도요 우리법 연구에 출신 3사람이 있습니다. 정계선, 문영배, 권한대행, 이미선. 일정을 잡을 때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휘몰아치는 탄핵판에서 일정도 마음대로 탁탁탁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 딱 해가지고 딱 잡았습니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이 변호인단이 항의를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기각. 윤석열은 기각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러한, 그리고 이미선이라는 자가 또 이 재판관이라는 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재판에 올라왔는데 탄핵 왜 올라왔습니까? 이 자들이 내란 수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로 해가지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해 내란죄로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한동훈이하고 같이 둘이서 이재명이가 짬짬이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내란죄로.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가 어느 날 딱 총리 불러놓고 옆에다가 국민의힘으로 오라 딱 해가지고 이제 멀쩡히 살아있는 대통령 탄핵 바로 되기 직전입니다. 탄핵되기 직전인데 멀쩡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정지한다. 두 번째 무슨 얘기 있습니까? 빠른 시기 내에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정한다. 거기서 대국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 2개 딱 세워놓고 그 전날 담화를 발표한다. 일요일 날 10시 30분에 이 한동훈과 여당 대표 한동훈과 총리가 한다. 총리는 들러리였죠. 총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동의 아닌 것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딴 얘기 경제 얘기했습니다. 이 한동훈이는 그래서 국헌문란입니다. 이자는 나중에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심각한 소위 국헌문란을 한 겁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사지로 모른 자는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는지 그들은 지금 모릅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과 한동훈의 합작 때문에 이런 것이다. 우리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합니다. 조기 대선을 하려고 하는데 조기 대선이요? 대통령이 저렇게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 풀려나지 않았는데 조기 대선이요? 대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멀쩡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시해를 당하다시피 이렇게 정말 처참한 꼴을 보는데 공수처 저 오동훈이란 자 한번 보십시오. 한 행태를 보십시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가짜 영장으로 가짜 체포, 진짜 체포, 그다음에 구속영장 또 발부받아 차은경으로부터 아니 15글자 그게 판결입니다. 세상에 그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15글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또 구속됐지 않습니까? 자범들이 있는 방에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가 놓으라 이거야. 공수처에 나와서 출두해서 또 수사받으래. 받을 게 없는데 다 끝났는데 뭘 또 수사를 받으라는 거야. 공수처는 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 대통령의 생각은 너가 얼마 나를 수사할 생각이 자격이 없는데야. 나는 너희한테 수사 안 받아. 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곳에 가서 수사 받겠어.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수사 권한도 없는 데서 수사를 받으라고 자꾸 하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소위 말해서 구인하러 왔어요. 끌고 가서 팔을 어깨를 양쪽에 딱 꺾어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그걸 TV에다 방영시키겠다는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오동훈이가. 대통령은 끝까지 NO!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나 안 가. 거기는 불법 수사기관이야. 나에게 대해서는 불법 수사기관이다. 하고 딱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간 반 만에 공수처 수사관 검사들이 6명이 왔다가 갔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오동훈이를 임명할 때 주변에서 저 자격이 없으니 안 된다 등등의 말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임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동훈에 이어서 그다음에 오동훈한테 또 당한 겁니다. 하나는 검사 한동훈 검사한테, 하나는 이 오동훈 판사한테, 아주 판검사한테 죽창으로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린당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현역 대통령을 저렇게 침탈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침탈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저 훌륭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복귀시켜야 됩니다. 하루 빨리 복귀시켜야 됩니다. 복귀될 것입니다. 복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파이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파이팅!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파이팅!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